안녕하세요. 은빛동화 라디오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왕국의 영광과 몰락, 그리고 그 중심에서 운명과 맞서 싸워야 했던 한 여인의 비극입니다. 발해왕국의 마지막 여왕, 설하여왕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해왕국은 태평성대의 한가운데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쪽 끝, 푸른 바다와 광활한 대륙이 만나는 곳에 자리 잡은 이 왕국은 수백 년간 쌓아온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들판에서는 농부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장마다 각지에서 온 상인들의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비단과 모피, 약재와 도자기가 쉼없이 오가는 시장터에서는 웃음소리와 흥정,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활기를 더했습니다. 백성들은 평화로웠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도 오래되었고 왕실의 선정 덕분에 굶주림을 걱정하는 이도 드물었습니다. 상류층의 저택에서는 시와 음악이 울려 퍼졌고 밤마다 등불이 환하게 거리를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안락함에 젖어들었고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왕궁은 그 번영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현왕은 백성을 하늘처럼 아끼는 군주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선왕의 뜻을 이어받아 왕위에 올랐고 지혜와 인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백성의 고충을 직접 듣기 위해 때때로 미복으로 민간에 나서기도 했으며 신하들의 충언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왕비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보살폈습니다. 굶주린 이들을 위해 곡식 창고를 열었고 병든 이들을 위해 약재를 내었습니다. 왕과 왕비의 사랑은 단순한 부부애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왕국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근간이었고 백성들은 그 모습을 우러러보며 왕실의 번영을 축복했습니다. 그 사랑의 결실이 바로 공주 설하였습니다. 설하는 봄날 복사꽃이 만개하던 날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나던 날 밤 하늘에는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환하게 빛났다고 합니다. 궁중의 점성술사들은 이를 길조로 보았고 왕과 왕비는 이 아이가 왕국에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설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공주를 아꼈고 그녀의 웃음소리 하나에 궁전 전체가 환해지곤 했습니다. 설하는 단아하고 총명한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귀족 자제들과는 달랐습니다. 자수나 검은고에 몰두하기보다는 서책을 가까이 했고 무엇보다 천문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별자리에 이름을 줄 줄이 꿰고 있었고 달에 차고 기우는 주기를 정확히 계산해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궁중에는 사천대라 불리는 관측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늙은 천문학자들은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설하는 5살 무렵부터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곳을 찾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녀의 눈빛은 진지해졌고 질문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별은 왜 다른 별들과 다르게 움직이나요? 달이 가려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별의 움직임으로 계절을 예측할 수 있다면 더 먼 미래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늙은 천문학자들은 처음에는 놀랐고 이내 감탄했습니다. 이토록 어린 나이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범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주에게 정성껏 가르쳤고 설하는 모든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 움직임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일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면 설하는 자신의 처소 옥상에 올라
혼자 별을 관측하곤 했습니다. 작은 천문도에 별들의 위치를 꼼꼼히 표시하고 그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시녀들이 걱정하며 말렸지만 설아는 고집스럽게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저 별들 속에 우리의 운명이 쓰여 있을지도 몰라. 설아는 종종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들은 단순히 철없는 소녀의 환상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징조를 읽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부모는 그녀의 총명함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왕은 신하들 앞에서 종종 공주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설아는 남다른 아이입니다. 저 아이에게는 하늘이 내린 지혜가 있어. 왕비 역시 딸의 학문적 성취를 기뻐했습니다. 다만 때로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식으로 태어나 왕위를 이을 수는 없는 처지였기에 그 총명함이 오히려 독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는 곧 사라졌습니다. 설아는 왕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왕실 회의에서도 설아의 의견이 존중받기 시작했습니다. 12살 무렵부터 그녀는 아버지를 따라 조정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듣기만 했지만 점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의 시기를 정할 때, 기상의 변화를 예측할 때, 설아의 천문학적 지식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이르게 올 것입니다. 별의 움직임이 그러합니다. 겨울이 길고 혹독할 것이니 곡식 저장을 평소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예측은 대부분 들어맞았습니다. 신하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점차 공주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설아는 왕실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설아는 16세가 되었습니다. 성대한 성인식이 열리던 날 왕궁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붉은 비단이 궁전 곳곳을 장식했고 악사들은 경쾌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각지에서 온 귀족들이 선물을 가져왔고 백성들도 공주의 성인식을 축하하기 위해 궁문 밖에 모여들었습니다. 설아는 화려한 예복을 입고 대전에 섰습니다. 황금빛 비녀가 검은 머리칼을 장식했고 빛의 구슬이 걸음마다 은은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보다 더 돋보이는 것은 눈빛의 총명함이었습니다. 성인식에 예를 올리는 동안 설아는 조금의 긴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젓하고 당당했습니다. 공주는 아직 어린 마음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순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왕과 왕비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날 이후 설아는 공식적으로 왕실의 일원으로서 더 큰 책임을 맡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앞으로 맡게 될 무거운 책임을 실감했습니다. 성인식이 끝난 후 왕은 설아를 따로 불렀습니다. 설아, 이제 너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구나. 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네, 아바마마. 왕실의 일원으로서 내가 개인적인 바람만을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왕국의 미래를 위해 때로는 희생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란다. 설아는 아바마마의 말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정략 결혼.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바마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왕은 안도하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구나, 설아. 내 배우자는 이미 정해졌다. 무진 장군이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설아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무진. 전장을 휘어잡는 젊은 장군. 북방의 오랑캐를 물리치고 돌아온 영웅. 그의 이름은
왕국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승전을 축하하는 연회에서였습니다. 갑옷을 벗은 그는 생각보다 젊었고 날카로운 눈빛에는 전쟁터의 냉혹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 앞에 무릎 꿇어 인사할 때의 그 모습에는 절제된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설아는 종종 무진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연모였는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다만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장에서의 그는 어떤 모습일까? 칼을 휘두를 때의 그 눈빛은 얼마나 차가울까? 그런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배우자가 된다니. 설아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의 상대가 정해진 그 시점에서 설아의 운명은 급격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진 장군은 공주에게 첫사랑이자 왕국의 미래를 함께할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혼례 준비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왕은 이 혼인이 왕실과 군부의 결속을 강화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무진의 가문은 대대로 무관을 배출한 명문이었고 그의 무공은 이미 왕국 전체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혼인은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설아와 무진은 혼례 전에 몇 차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진은 말이 적었고 설아 역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는 묘한 교감이 생겨났습니다. 무진은 설아의 총명함에 놀랐습니다. 공주가 단순히 왕실의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략을 논할 때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전쟁의 승패를 별의 움직임과 연결짓는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무진의 깊이에 매료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냉혹해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왕국을 지키려는 뜨거운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할 때면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죽어간 병사들을 애도하는 슬픔, 승리의 기쁨, 패배의 좌절. 그 모든 감정이 절제된 언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진과의 결혼은 단순한 정치적 결합이 아니게 되어갔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는 감정이었습니다. 설아는 무진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무진은 설아를 만나는 날이면 평소와 다르게 긴장하곤 했습니다. 첫사랑이란 감정은 점차 깊어졌습니다. 혼례일이 다가왔습니다. 왕국 전체가 이 경사를 축하했습니다. 대전에서 거행된 혼례식은 화려하고 장엄했습니다. 붉은 비단과 황금빛 장식이 궁전을 수놓았고 백악의 음률이 울려 퍼졌습니다. 설아는 무진의 손을 잡고 백년가약을 맹세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이 남자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례 후 두 사람의 시간은 달콤했습니다. 무진은 전장에 나가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설아와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궁중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밤이면 함께 별을 보았습니다. 설아는 무진에게 별자리를 가르쳐 주었고 무진은 설아에게 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쟁은 끔찍합니다. 무진이 어느 날 밤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웅담만을 듣고 싶어 하지만 진실은 피와 죽음뿐입니다. 동료가 눈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는 일, 적의 목숨을 끊어야 하는 일, 그 모든 것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설아는 무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왕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지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평화는 늘 덧없이 흩어지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활약하는 무진의 모습을 공주는 마음속 깊이 존경했습니다. 무진이 다시 전선으로 떠날 때 설아는 그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꼭 살아 돌아오세요. 약속합니다. 무진은 설아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말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북방에서 새로운 전쟁이 터졌습니다. 적들이 대규모로 국경을 넘어왔고 무진 장군은 군을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전연승이었습니다. 무진 장군의 용맹은 적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발해의 군대는 승기를 잡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겨울 혹독한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보급로가 끊겼고 병사들은 굶주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적들이 대규모 증원군을 보냈습니다. 발해군은 포위되었고 무진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왕궁의 비보가 전해진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무진 장군께서 전사하셨습니다. 전령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설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진이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겠지. 설아는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해. 하지만 며칠 후 무진의 시신이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깨끗하게 수습된 관 안에 그는 평화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하지만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 잠이었습니다. 전쟁의 대패와 함께 공주의 마음은 점차 텅 비어갔습니다. 장례식은 장엄했습니다. 왕국의 영웅을 위한 국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에게 그 모든 의식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녀는 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나요? 약속했잖아요. 살아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쟁의 비극을 마주하며 무진의 죽음과 함께 내면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전에 밝고 총명했던 소녀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슬픔에 잠긴 공허한 눈빛의 여인이 남았습니다. 설아는 밤마다 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별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무심한 빛에 점들릴 뿐이었습니다. 별이 거짓말을 했어. 설아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죽을 거라고 말해주지 않았어. 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그녀의 천문학에 대한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운명을 읽을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설아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몸에선 새로운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의 아이였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설아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군요. 설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생명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무진은 죽었지만 그의 피가 이어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설아는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설아를 격려했습니다. 무진의 아이는 우리 왕실의 보배가 될 것이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강해져야 한다, 설아. 이제 너는 어머니가 될 것이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너져서는 안 된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설아는 혼자 처소의 옥상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운명인가요? 설아는 하늘을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을 잃는 것이, 홀로 남겨지는 것이, 이것이 제 운명이었나요? 바람만이 차갑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설하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무진의 아이, 그녀의 아이, 우리 아이야. 설하는 속삭였습니다. 너만은 지켜낼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밤 설하는 결심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진을 위해서라도 강해지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더욱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발해왕국의 태평성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패배는 왕국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독살당했습니다. 그날 새벽 왕궁의 첫 닭이 울기도 전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왕의 침전에서, 왕비의 처소에서 거의 동시에 울려 퍼진 절규는 궁녀들의 발소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달려간 내관들이 본 것은 입가에 검은 피를 토하며 쓰러진 두 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달려왔으나 이미 맥은 끊어진 뒤였습니다. 하늘은 갑작스레 어두워졌습니다. 한낮이었음에도 검은 구름이 몰려들더니 곧 검은 빛을 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그 빗물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천지가 함께 울고 있다고, 하늘이 슬퍼하여 검은 눈물을 흘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궁궐 안팎으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울음소리는 비바람에 섞여 나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발해왕국은 깊은 상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왕궁의 회랑을 따라 흰 상복을 입은 궁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두려움이, 애도보다 불안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것도 같은 시각에 도구로 죽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한 것이었고 그 계획은 왕실의 뿌리를 뽑으려는 음모였습니다. 궁 안의 모든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피바람이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사흘 동안 검은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궁의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땅을 적시며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고 그 속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는 연기조차 비에 젖어 제대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이 불길한 징조라 여겼습니다. 하늘이 노하여 나라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시장 곳곳에서는 두려움에 찬 속삭임들이 오갔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 공주 설하의 처소에는 촛불 하나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궁녀 연지가 조심스레 다가와 차를 권했지만 설하는 잔을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어마마마의 온기가, 아바마마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공주마마 장례식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연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설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물을 보이면 궁 안의 모든 이들이 그녀를 약한 존재로 볼 것이었습니다. 왕위를 노리는 자들에게 빌미를 줄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로구나. 설하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습니다. 연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과 왕비의 장례식 날, 검은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어두웠고 왕궁 마당에 모인 수백 명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모두 검은 상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는 연기가 빗속에 흩어지며 하늘로 올랐고
곡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공주 설아는 검은 상복을 입고 왕궁의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검은 천으로 만든 상복은 비에 젖어 무거웠지만 설아는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궁녀 연지가 뒤를 따랐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든 채 하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걸었습니다. 신하들이 줄지어 절을 올렸습니다. 공주마마 왕과 왕비의 영혼이 편히 잠드시길.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지만 설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검은 비가 얼굴을 적셨고 빗물은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아무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설아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만큼 세게 깨물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향을 올리고 절을 올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공주마마, 이제 왕자를 계승하셔야 합니다. 원로 대신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왕실의 직계혈통은 설아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왕위를 잇지 않으면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승대감, 저는 아직 17입니다. 그러하옵니다만 왕실의 혈통을 이을 분은 공주마마뿐이십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있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승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다른 신하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설아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지만 누군가는 다른 욕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왕위를 잇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궁 안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신하들의 발자국 소리조차 묻힐 만큼 깊은 침묵이 흘렀고 검은 비만이 처마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왕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단단했습니다. 왕자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자리에 앉는 순간 더 이상 공주 설아가 아니었습니다. 발해의 여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딸이 아니라 나라를 책임져야 하는 군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17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왕자에 앉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앉은 그녀의 모습은 처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단단했습니다. 발해의 왕실은 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나직하지만 굳게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결의이자 부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왕자를 노리는 자들을 향한 경고였고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고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검은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지만 검은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왕 설아는 왕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 안에서 그녀는 두꺼운 장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마지막으로 드신 음식의 기록, 그날 밤 궁에 출입한 신하들의 명단, 독의 출처를 추적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연지야. 예, 마마. 궁녀 연지가 촛불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설아는 문서 한 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날 내전에 출입한 상궁이 셋이라 했느냐? 그러하옵니다, 마마. 하지만 그 중 한 명은 행방을 모릅니다. 연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곧 증거인멸을 의미했습니다.
그 상궁은 이미 궁 밖으로 도망쳤거나 혹은 입을 막기 위해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둘을 데려오너라. 지금 당장. 설아 여왕의 명령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지 않아 2명의 상궁이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고 있었고 설아 여왕은 왕자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반쯤 비추고 있었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선왕과 선왕비께서 드신 음식에 대해 물어보겠다. 누가 준비했느냐? 소인들이 준비했사옵니다만 마마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한 상궁이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설아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가기 전 누군가 수락관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것은 두 상궁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의 망설임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대답하라. 누구였느냐? 이정승 대감의 시녀였사옵니다. 왕비마마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을 전하러 왔다고. 상궁의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설아의 손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정승. 그는 아버지의 오랜 측근이었습니다. 선왕을 보자 하며 30년을 함께한 신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배신했다는 것, 독을 준비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이 정승을 당장 체포하라. 그의 가족과 일족을 모두 가두어라. 설아 여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금군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궁궐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정승은 포위되었고 그의 가족들은 모두 사슬에 묶여 궁으로 끌려왔습니다. 이정승은 고개를 들어 설아 여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차가운 저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공주마마 아니 여왕마마. 하늘이 어찌 어린 것을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이는 하늘의 뜻이 아니옵니다. 하늘의 뜻이라 하였느냐? 그렇다면 선왕과 선왕비를 독살한 것도 하늘의 뜻이더냐? 설아 여왕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정승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약한 왕은 나라를 망칩니다. 어린 것이 무슨 수로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그것은 경히 판단할 일이 아니다. 설아 여왕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이정승 앞에 섰습니다. 영모를 꾀하고 선왕을 시해한 죄로 삼족을 멸하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 이정승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것은 그의 부모와 자식, 형제, 친척까지 모두 처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마마, 제발. 이정승의 가족들이 울부짖었지만 설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끌어내어라. 금군들이 그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지만 설아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정승과 연루된 신하들이 하나둘 밝혀졌고 그들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박정승의 차남도, 김상서의 조카도, 최판서의 사위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설아는 그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왕자를 위협한 자들, 부모를 죽인 자들에게는 단 하나의 결말만이 있었습니다. 보름 동안 궁 안에서는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형장에는 매일 아침 새로운 죄인들이 끌려왔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신하들은 숨죽였습니다. 누구도 여왕 설아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연지는 밤마다 설아 여왕의 처소를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이러시면 마마께서 다치십니다. 괜찮다, 연지야. 나는 괜찮다. 하지만 설아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왕자를 지켰습니다. 숙청이 끝날 무렵 설아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고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어이를 불러 진맥을 받았을 때 그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마, 축하드리옵니다. 용체에 태기가 있으십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설아의 손이 배에 닿았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무진과의 사이에서 잉태한 아이,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설아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슬픔과 책임 사이에서 짓눌려 있던 그녀에게 이 생명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 일은 비밀로 하겠다. 마마 하오나 왕실의 혈통이시온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궁안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설아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숙청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아직도 궁 안에는 그녀를 적대시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실의 후계자가 태어난다는 소식이 퍼지면 그들은 반드시 아이를 노릴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홀로 아이를 품고 버텼습니다. 낮에는 신하들을 만나고 정사를 돌보았으며 밤에는 홀로 배를 쓸어내리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내가 꼭 지킬 것이다. 내가 세상에 나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비장했습니다. 달이 차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설아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그녀는 넓은 옷으로 그것을 가렸습니다. 신하들은 여왕이 수척해지고 안색이 나빠진 것을 걱정했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출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은 어느 날 설아는 진통을 느꼈습니다. 연지만을 곁에 두고 그녀는 이를 악물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뒤섞인 긴 밤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작은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왕자십니다, 마마. 건강한 왕자이십니다. 연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닮은 무진의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나의 아들. 설아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는 여왕이 아니라 한 명의 어머니였습니다. 내가 널 꼭 지키겠노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은 지키겠다. 그것은 맹세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사랑하는 이를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지키려 했던 것은 이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녀에게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는 듯 보였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눈을 맞추고 웃음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정사를 마친 후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녀에게 유일한 행복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돌을 맞기 한 달 전 아이는 갑자기 열병에 걸렸습니다. 여왕마마, 왕자마마께서 고열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연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설아는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작은 몸으로 떨고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이들을 불러 온갖 약을 썼지만 아이의 열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흘 밤낮을 설아는 아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눈을 떠다오. 어미가 여기 있다. 눈을 떠라.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넷째 날 새벽 아이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설아는 그 순간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설하는 아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부모의 장례식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숙청의 밤에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처소 전체를 뒤흔들었고 연지는 그저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 아이까지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설아는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부모를 잃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고 이제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거운 왕관과 텅 빈 왕자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장례는 비밀리에 치러졌습니다. 왕실의 후계자가 태어났다는 것조차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기에 그 죽음 또한 조용히 묻혀야 했습니다. 궁궐 뒤편의 작은 언덕에 이름 없는 무덤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설하는 손수 흙을 덮으며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어미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날 이후 설하는 변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후 보름 동안 여왕 설하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정사는 멈춰섰고 신하들은 궁궐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처소 안에서는 촛불 하나만이 밤낮으로 타올랐고 여왕의 그림자만이 창에 비쳤습니다. 궁녀들은 차와 음식을 들고 갔지만 대부분 그대로 식어 나왔습니다. 연지만이 유일하게 그녀의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마, 신하들이 걱정하고 있사옵니다. 정사를 다시 시작하셔야. 연지야. 설아가 창 너머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응?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그 목소리는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마치 모든 감정이 빠져나간 듯한 텅 빈 울림이었습니다. 마마, 부모님을 잃었고 사랑하는 이를 잃었고 내 아이까지 잃었다. 내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설아는 천천히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연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설아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움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지야,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랑하면 잃게 된다. 믿으면 배신당한다. 마음을 주면 그것이 약점이 된다. 설아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마음을 주지 않겠다. 그래야 지킬 수 있다. 이 나라를, 이 왕자를, 그리고 나 자신을. 설아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연지는 그 눈빛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상실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보름 만에 설아 여왕은 정전에 나타났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고 여왕의 얼굴을 보기 위해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낯선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여왕 설아의 눈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정승대감, 밀린 상소들을 올리십시오. 박정승이 떨리는 손으로 상소문들을 펼쳤고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 지방의 흉년을 보고하는 글, 국경의 불안을 전하는 글들이었습니다. 설아는 하나하나 듣고 즉시 판단을 내렸습니다. 흉년이 든 지역에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국경에는 군사를 증파하되 먼저 공격하지는 마십시오. 그녀의 결정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판단이었고 오직 나라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궁중의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왕실의 사치를 줄이고 그 재원을 백성을 위해 쓰겠습니다. 마마, 그러시면 왕실의 위험은 사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궁에서 비단을 입는 것이 무슨 위험이겠습니까? 여왕 설하의 말에 신하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여왕 설하의 통치는 냉혹하고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누구와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과의 대화는 오직 정사에 관한 것뿐이었고 사적인 이야기는 일절 나누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조차 여왕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루는 한 신하가 조심스레 청혼을 제안했습니다. 마마, 왕실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배필을 맞이하시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설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오나 마마, 후사가 없으시면 후사는 제가 알아서 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마십시오. 그 차가운 목소리에 신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설하는 홀로 처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 그 말은 다짐이자 저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모두 잃은 그녀가 선택한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믿으면 배신당하고 사랑하면 잃는다. 그러니 나는 혼자일 것이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불길한 징조라고 나라에 재앙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하는 그 별똥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별만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도 운명도 모든 것이 떨어진다. 그러니 처음부터 높이 오르지 않으면 된다. 그녀는 스스로를 얼음 속에 가두었습니다. 감정을 죽이고 마음을 닫고 오직 의무만을 수행하는 군주가 되었습니다. 연지는 그런 여왕을 보며 매일 밤 울었습니다. 마마, 예전의 마마는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예전의 설하는 이미 죽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랑하는 이와 함께 딸과 함께 죽었습니다. 지금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은 그저 왕관을 쓴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혼란의 시기가 지나고 설하 여왕은 서서히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궁궐의 높은 누각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는 여왕의 눈빛에는 예전의 그 총명함과 지혜가 다시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신하들의 상소가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발해 왕국 곳곳에 깊게 남아 있었고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설하 여왕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곡식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했고 전쟁으로 파괴된 마을들을 재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왕의 명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녀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에는 백성을 향한 깊은 애정과 왕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여왕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누구보다 강하고 지혜로운 군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지만 설하 여왕의 진정한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녀는 어김없이 천문대로 향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시간의 흐름을 계산하며 발해 왕국의 운명을 예측하려 애썼습니다. 천문학 서적들은 그녀의 침전을 가득 채웠고 밤하늘의 별자리 지도는 어느새 그녀의 손대로 닳아 있었습니다. 저 별의 궤적을 보십시오. 3개월 뒤 북방의 적들이 국경을 침범할 것입니다. 여왕 설하의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녀가 별을 읽어내린 결론대로
적들은 예측된 시기에 나타났고 미리 준비한 발해의 군대는 적을 손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승전보가 이어지면서 백성들은 여왕을 하늘이 내린 성군이라 칭송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나면서 발해왕국은 다시금 태평성대를 맞이했습니다. 백성들은 풍요를 누렸고 변방의 적들은 발해의 위험 앞에 감히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설하 여왕의 총명함은 왕국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업적 뒤에 여왕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넓은 침전에 홀로 앉아있는 설하의 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왕좌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마, 주무셔야 하옵니다. 궁녀, 연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설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설령 잠들어도 악몽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왕은 다시금 천문도를 펼쳤습니다. 별들은 변함없이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그 어떤 별도 그녀의 고독을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대전에서 정사를 돌볼 때의 설하는 위험 있고 강인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겨진 밤이면 그녀는 그저 외로운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왕관의 무게는 무거웠고 책임의 짐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가끔은 평범한 한 여인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서문공은 방계 왕족 출신으로 왕실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식과 우아한 풍모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말을 아름답게 하는 재주가 있었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능했습니다. 폐하, 이 미천한 신하가 천문학 서적 하나를 올리고자 합니다. 서문공이 여왕 앞에 나타난 것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서적은 서역에서 전해진 귀한 것으로 별의 움직임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왕 설하는 그 책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자연스럽게 서문공과 천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폐하께서는 참으로 해박하시옵니다. 이 별자리의 의미를 이토록 깊이 꿰뚫어 보시다니. 서문공의 칭송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그는 여왕의 지혜에 감탄했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학문을 이해해주는 이를 만난 여왕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문공은 점점 더 자주 여왕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늘 적절한 시기에 여왕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때로는 귀한 책이었고 때로는 아름다운 시였으며 때로는 그저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폐하, 오늘 밤 하늘이 참으로 아름답사옵니다. 서문공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지만 누군가와 함께 보니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외로움에 지쳐있던 여왕의 마음에 서문공은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계절이 여름으로 접어들 무렵 서문공과 설하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서문공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끊임없이 여왕의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왕의 외로움을 알았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 애썼습니다. 폐하, 이 밤의 별들처럼 신의 마음도 폐하를 향해 있사옵니다. 어느 날 밤 서문공이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설하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문공, 여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도 외로웠고
그녀도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왕좌에 앉아 있어도 그녀는 결국 한 여인이었습니다. 신은 진심으로 폐하를 사랑하옵니다.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폐하 곁을 지키겠나이다. 서문공의 맹세는 진실되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그 순간만큼은 그의 사랑도 진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여왕에 대한 그의 마음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총명함에 매료되었고 그녀의 외로움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서문공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사랑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에 대한 야망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왕은 마침내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을 찾았다고 믿었고 서문공은 왕좌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를. 서문공이 여왕의 마음을 얻은 후 그의 지위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여왕의 총애를 받는 그는 점차 조정의 실권을 장악해 갔습니다. 중요한 정사에 그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군사 문제에도 그가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반개 왕족에 불과한 서문공이 지나치게 큰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왕의 총애가 워낙 두터웠기에 감히 나서서 반대할 수 있는 이는 없었습니다. 서문공, 그대의 의견은 어떠한가? 이제 조정회의에서도 여왕은 자주 서문공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여왕은 그를 믿었고 그의 충고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왕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외로웠던 그녀에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문공의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지만 권력의 맛을 알게 되면서 그의 욕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왕이 된다면, 만약 이 왕국이 자신의 것이 된다면 폐하는 여인이시옵니다. 아무리 총명하시다 해도 남자인 제가 왕좌에 앉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서문공의 측근들이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그의 야망을 부추겼고 서문공은 점차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권력 두 가지 사이에서 서문공은 갈등했습니다. 여왕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왕자를 향한 욕망은 그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서문공은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여왕께 충성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불만을 품은 대신들과 접촉했습니다. 여왕의 통치에 불만을 가진 이들, 권력에서 소외된 이들, 야심을 품은 이들이 하나둘 서문공의 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때가 무르익었소. 여왕은 우리를 믿고 있소. 서문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두운 밤 궁궐 깊숙한 곳에서 반역을 꾀하는 자들의 얼굴에는 탐욕과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왕의 총명함을 어찌 속이겠습니까? 그분은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시는데. 한 대신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여왕의 예지력은 이미 여러 번 증명된 바 있었습니다. 그녀를 속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곁에 있지 않소? 여왕은 나를 사랑하오. 사랑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눈이 멀기 마련이오. 서문공이 냉소를 띠며 대답했고 그 말에는 자신감과 동시에 차갑고 냉혹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을 이용한다는 것, 그것은 가장 비열한 배신이었습니다. 계획은 치밀하게 짜였습니다. 외부의 적을 핑계로 군사를 동원하고 그 군사로 궁궐을 포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왕을 폐위시키고 서문공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한다는 음모였습니다.
그 모든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설아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서문공을 사랑했고 그를 믿었습니다. 밤마다 그와 함께 별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했고 함께 왕국의 평화를 꿈꾸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사람을 눈멀게 만듭니다. 총명한 여왕조차도 사랑하는 이의 배신만큼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에 혜성이 나타났고 붉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여왕은 천문대에서 그 징조들을 관찰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이 징조는 대별난을 뜻하는 것인데 여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들이 보여주는 미래는 어둡고 비극적이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폐하, 너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신이 폐하를 지키겠나이다. 서문공이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묘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여왕은 그의 품에 안겨 위안을 얻으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궁궐 곳곳에서 수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야심한 밤 대신들이 몰래 모이는 것이 목격되었고 병사들의 배치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충직한 신하 몇몇이 여왕께 경고했지만 여왕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걱정하는 것이오. 서문공이 내 곁에 있는데 무슨 변란이 일어나겠소? 여왕은 여전히 서문공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설아의 유일한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계속해서 불길한 미래를 예고했지만 여왕은 그 경고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폐하, 대형 무도한 반란이 일어났사옵니다. 급박한 목소리가 침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왕이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궁궐은 이미 반란군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고 칼날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감히? 여왕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반란군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문공이었습니다. 서문공, 그대가 이 반란을 진압하러 온 것이냐? 여왕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문공의 다음 말은 그녀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폐하 아니, 설아, 이제 폐하라 부를 수 없게 되었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계획이었소. 폐하의 사랑을 얻고 폐하의 신임을 받아 이 자리까지 온 것이요. 이제 왕자는 나의 것이요. 서문공의 고백은 잔인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왕자를 노렸고 여왕의 사랑은 그저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대가 나를, 여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부모님의 죽음보다 전쟁의 참혹함보다 이 배신의 아픔이 더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나와 사랑한 것도 거짓이었단 말이냐? 떨리는 목소리로 설아가 물었습니다. 서문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요. 처음에는 진심이었소. 폐하를 진정으로 사랑했소. 하지만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내겐 권력이 더 필요하오. 미안하오, 설아.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했지만 야망이 더 컸다는 비겁한 고백이었습니다. 반란은 성공했습니다.
서문공을 따르는 대신들이 조정을 장악했고 여왕에게 충성하던 이들은 모두 숙청당했습니다. 피가 궁궐의 마루를 적셨고 충신들의 비명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설하는 폐위되었습니다. 한때 태평성대를 이끌던 총명한 여왕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왕관도 권력도 사랑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폐위된 여왕 설하를 변방의 유배지로 보내라. 서문공이 명령했습니다. 그는 차마 여왕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사랑의 잔재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배길에 오르는 설하의 모습은 처연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왕의 복식은 벗겨졌고 초라한 옷을 입은 그녀는 그저 평범한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떤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궐을 떠나기 전 설하는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왕국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했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발해 왕국이여, 안녕. 작은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발해 왕국은 여왕 설하와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배지로 향하는 길, 설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늘 거센 외딴 섬에서 설하의 유배 생활은 길고도 고독했습니다. 한때 발해의 왕실을 수놓았던 금빛 장신구와 비단의 촉감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남아있는 것은 헤어날 길 없는 상실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과거의 그림자에 발이 걸렸습니다. 어마마마와 아바마마이, 너무도 따뜻했던 손길, 무진의 미소, 궁전 복도에서 들리던 아이의 웃음, 모두 사라지고 파도와 바람만이 그녀와 대화를 이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섬처럼 작은 공간에서 끝없이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별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약한 마음이 스스로를 더 깊이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배신과 숙청, 음모와 피비린내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그녀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무기는 인내였습니다. 설하는 그 인내만을 붙들고 매일 밤 바람을 가르며 별들 아래 멈춰 서곤 했습니다. 어마마마, 아바마마, 무진 그리고 내 아이여. 설하는 어둠 속에서 부서지듯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모두 별이 되었지요. 나도 언젠가 그 곁에 닿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은 파도에 스쳐 흘러갔고 별빛은 대답이 없는 대신 조용한 위로를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별을 볼 때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조금씩 흐려지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고독한 섬에서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궁녀, 아니 친구, 연지, 단 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연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왕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운명을 묶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밤이면 두 사람은 작은 등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별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마 오늘은 북두성이 유난히 밝습니다. 연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설하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 별자리의 모양을 보아라, 연지야. 절이 흩어지면서도 꼭 다시 이어지는 것 같구나. 설하는 조용히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병세는 이미 깊게 몸을 파고들어 있었고 앓는 날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몸이 식어가는 속도는 느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연지는 약초를 다려 그녀에게 먹였고
밤이면 따뜻하게 이불로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러나 설아의 눈동자는 어느새 현실보다 하늘의 별을 더 오래 담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깊어지던 어느 날 밤 바람이 유난히 고요하게 섬을 감싸 안았습니다. 설아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몸을 일으켜 연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지야, 두려워하지 말거라. 마마, 제발. 그런 말씀은. 어둠은 끝이 아니란다. 나는 저 별들 사이에서 다시 모두와 만날 것이다. 그녀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고 그 숨결은 가늘고 약했습니다. 연지는 손을 놓지 않으려 손끝에 힘을 주었지만 그 떨림은 이미 운명을 막기엔 늦었습니다. 설아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별들은 유독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린 공주 시절 처음 별을 읽던 그때처럼 별들은 마치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설아야, 이제 오너라. 그 속삭임을 들은 듯 설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연지는 설아의 손을 꼭 쥔 채 흐느끼지도 못하고 그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울음소리조차 설아의 마지막을 흔들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유배지의 하늘은 유난히 많은 별이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따금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북쪽 하늘에 새로운 미세한 별 하나가 생겼다고. 그 별을 사람들은 여왕의 자리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끝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품고 떠난 한 여인의 마지막 자리였으며 발해왕국의 비극이 남긴 조용한 흔적이었으며 오랫동안 고독 속에서 별을 읽던 한 여왕의 운명이었습니다. 설아, 그녀는 발해의 마지막 여왕이었고 밤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은빛동화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